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을 6개월 안에 붕괴시킬 수 있는 최종 병기를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뭐 호언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온 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던 중에 미국의 대북 전략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이 변수가 뭐냐?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한순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이제 변화의 시기가 온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스타링크의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하는 저희 이제 그 인공위성과 휴대전화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이 됐고, 이 기술에 의해서 과거에는 이게 안테나, 그러니까 이제 위성의 그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안테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테나가 접시 모양 뭐 비슷하게 됐는데, 지금 과거에 미국의 많은 인권단체들이 북한 내부의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스타링크의 그 안테나를 북한에 반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 안테나만 있으면 북한 내부 어디서도 스타링크를 통해서 외부의 정보들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테나를 만약 개인 집에 세우게 되면 당장 걸리지요. 당장 신고당할 테고 북한의 정보기관이 바로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상태였어요. 기술은 발전되고 있는데 이 안테나 때문에. 자, 2023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그 통신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도 통신 부재로 인해서 적의 활동을 감지를 못했는데, 스타링크가 이제 그걸 도와줘가지고 엄청난 이제 그 효과를 봤죠. 북한 정권의 붕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 내부에 주민들 한 50%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알게 되면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북중 국경, 압록강, 두만강이 붕괴돼가지고 100만 명 이상이 중국으로 탈출하게 되면, 또 군사 분계선이 무너져가지고 수십만이 나오게 되면 북한 정권은 그 길로 끝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김정은 번외를 참수하는 것, 바로 이제 이 문제인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북한은 망하는 거죠. 현재까지 북한은 왜 안 망했냐? 이 셋 중에 하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망한 겁니다. 사실은 맨날 쓸데없는 대화, 쓸데없는 무슨 대북 지원 이런 거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핵무기는 고도화됐고 북한 정권은 안 망한 겁니다. 자, 이 셋 중에 하나를 이제는 할 때가 온 거죠. 그럼 뭘로 할 거냐? 마두로 같이 그냥 잡아다가 뽑아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협의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면을 허물어가지고 중국 정부가 100만 명 이상의 북한 난민들을 받을 준비를 시키고 미국이 지원해주고 또 한국도 도와주고 뭐 이런 뭐 플랜을 짠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북한은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붕괴 위기를 겪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있었어요. 이때 한국 정부가 제대로 했으면 북한 정권은 붕괴됐습니다. 그게 바로 1994년도에 영변 핵 위기,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미국이 그때 클린턴 정부 때인데 영변 핵기지를 폭격하려고 했는데 김영삼 정부가 이거를 뜯어 말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때 나중에 한 말이, 자기가 제일 잘한 것 중에 바로 이제 영변 폭격을 막은 것이다. 제일 잘못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때 때렸으면요 북한은 망했습니다. 핵무기도 못 가졌고요. 두 번째는 98년도에 북한이 300만이 아사해가지고 붕괴 초일기로 들어갔는데, 김대중 정권이 북한을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현금 5억 달러, 수백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는데 묻지마 지원한 거죠. 아무런 대가도 없고. 자, 이것 때문에 붕괴 초일기로 들어갔던 2차 위기를 이제 북한 정권이 넘긴 겁니다. 그 이후에 뭐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까지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북한 정권에게 그냥 무슨 노예 상태도 아니고 비굴하게 그냥 발라맞춰가지고 무슨 대화 한마디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김정은 정권한테 김씨 왕정한테는 끝없이 비굴해지냐 이거죠. 그리고 내부에서 그냥 정치적인 싸움할 때는, 우파들 죽일 때는 완전히 그냥 살인 마귀 같습니다. 아니, 김정은한테 보이는 그 연민의 정의 한 100분의 1만 국내에 정적한 데 돌리기라도 하면 얼마나 화합이 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한국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안 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단체들 북한 내부에 엄청난 양의 USB를 보내왔습니다. 뭐 저희가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겠지만, 자, 우리 단체에서도 옛날에 그 위성폰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북한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LTE 정도의 성능이었는데 이걸 보내면서 가장 단점이 뭐냐면 안테나를 이제 북한에 세우는 거죠. 안테나만 제대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이 폰 가지고 외부와 마음대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열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뭐 USB, SD 카드, 라디오를 북한에 엄청나게 보냈는데, 저희만 뭐 그런 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많이 하긴 했지만 이 결과 북한 내부에 상당한 한류가 퍼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2023년도에 뭐 했습니까? 바로 반동문화 배격법을 만들어 가지고 고등학생까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처형시키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개 국가는 바로 김정은 정권이
정권이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 오는 이 정보의 물결, 민주화의 물결, 자유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는 더 이상 상대 안 하겠다. 이게 바로 두 개 국가론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얼빠진 좌파들이 김정은 정권에게 함께 춤을 추면서 두 개 국가 망발을 지금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냐? 김정은 정권이 안 망하게 하는 세 가지 중에 정보 확산이 지금 북한의 스스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김정은 참수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탈북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중국이 도와주고 있고 북한이 두만강, 압록강을 완전히 감옥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탈북으로 인한 북한 붕괴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김정은을 쪽집게로 죽이든지 아니면 정보를 쏟아붓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정권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 처리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게 김정은으로 오고 있어요. 이제 뭐 콜롬비아나 멕시코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이란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정리가 되고 있고, 이제 남은 게 뭐냐? 바로 김정은 정권이죠. 그리고 김정은이 한 데는 트럼프가 유독 좋은 메시지, 그리고 부드럽게 대해왔습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트럼프의 외형적인 모습과 실제 트럼프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트럼프란 사람은 협상의 달인이고 결과물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결과가 없는 쓸데없는 협상, 결과가 없는 어떤 그런 거래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결과물이 있어야 김정은과의 대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과가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제 트럼프한테 내놓을 게 뭐냐? 핵을 내놔야 됩니다. 핵을 내놓지 않는 그 어떤 대화, 그 어떤 거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핵을 안 내놓겠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죽어야 됩니다. 이거를 마두로 같이 잡아다 죽일 것인지, 아니면 북한 인민들이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알아서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에게는 두 가지가 다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두로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 내부의 정보를 왕창 뿌려가지고 스스로 망하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기술의 진보 때문에 그 길이 온 겁니다. 바로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하는 인공위성과 폰의 직접 대화, 직접 거래, 이 기술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2024년도 1월 달에 트럼프가 1차로 7,000기 이상의 위성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00개, 10,000개 이상의 위성이 이제 하늘을 다니면서 통화가 안 되는 이제 불모지 땅, 그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처음 지원했고, 두 번째는 이란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금 그 하메네이 정부가 정보 통제하고 있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링크가 지금 이란에 그 무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란의 민주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베네수엘라에 앨런 머스크가 한 달간의 무료 통화를 이제 해주겠다. 혼란기가 왔는데 이 베네수엘라의 이 정권이 반미를 하거나 뭔가 선동 정치를 할 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국민이 직접 정보를 취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자유화를 준 겁니다. 자, 이제 북한의 휴대전화 보유율이 1,00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800만, 1,000만 되고 있는데 북한 인구의 절반의 휴대폰을 지금 이상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휴대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고려링크, 강성링크 두 개의 통신회사가 있는데, 고려링크는 이집트의 그 아라스컴 회사가 이제 그거를 투자해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결국은 다 지분을 빼앗고 지금 북한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된 통신자 숫자가 2024년도 기준으로 800만이 넘어섰고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거의 1,000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수 장치에 의해서 북한은 외부와의 서비스가 안 되고 있죠. 와이파이도 안 되고 외부 통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접시가 없이, 안테나가 없이 그냥 이제 스타링크의 통신이 북한 지역을 향해서 문만 열어주게 되면 북한 주민이 순간에 와이파이가 켜지고 순간에 외부와 통화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음만 딱 먹으면 여기 땅 6개월 안에 북한은 왕창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뭐 인터넷 다 뜨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해외에 나오는 북한의 간부들이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게 뭐냐면 김정은이 사생활, 과거에는 김정일 사생활, 뭐 기쁨전 누가 있고 뭐 이건 북한 간부들도 모르고 있지만 특별하게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김씨 일가의 비밀스러운 내부의 정보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만 검색해도요 북한 김정은 정권 하루도 못 견딥니다. 마두로 같이 그냥 잡아다가 죽일 것인지, 아니면 6개월 1년 정도를 북한 2,300만의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공짜 와이파이, 공짜 휴대폰을 갖다가 통신을 갖다가 쏴주게 되면 김정은 정권 이거 망하는 겁니다. 난 트럼프가 북한의 라디오 쏘고 뭐 이렇게 정보 확산하는 거를 다 끊었습니다. RFA 다 끊고 에너지 다 예산 삭감하고 북한의 정보를 보내지 말라는 것인지 정말 저도 열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찔끔찔끔 보낼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물론 이제 뭐 하면 좋겠죠. 하지만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가 있다. 아니 스타링크
트렁크가 그냥 딱 밝혀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북한 2,300만의 북한 인민들에게 여기 땅 딱 튼다. 순간에 그냥 인터넷 뜨고 외부 영상 날라오고 통화가 가능하고 북한 견디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최종 병기입니다. 김정은 정권 이제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해 봄에 김정은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회담 결과에 의해서 김정은이는 군사적으로 죽든지 아니면 북한 인민들에게 죽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김정은 정권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우리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또 이제 뭐 들어오는 게 있으면 또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